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신규 회원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잡으면 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지금 우리가 1차 매수를 해야 할 종목은 7월 22일 날 저희가 1차 매수를 한 라는 종목입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VIP 회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창구에서 저희가 매매한 결과를 투명하게 올려두는 곳이고, VIP 추천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라 비중을 실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와 전략표를 올려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7월 22일 마지막에 들어간 이 종목이 어떤 관점을 가진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은 지금 1차 매수가 진행되면 된다, 오늘 1차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1차 매수가랑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1차 매수가 되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2차 매수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곧 실행하려고 이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에 2차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어도 상관없다. 가뜩이나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재료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장세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와 반도체를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해본다면 접점은 당연히 HBM4에 대한 부각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한 7% 정도 수익권이라서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긴 조금 모호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6월 4일날 저희가 진입한 하는 종목, 이것도 저희가 꽤나 괜찮은 수익권이 유지가 되었지만 매도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1차 매수가가 18,630원이에요. 이것도 사실 3% 수익권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한 0.5%에서 1%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1차 매수가랑 큰 괴리가 안 느껴지는 선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아두어야 할 신규 중장기 종목,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종목은 세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는 게 물론 있기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AP의 포트와 결을 맞추어 간다,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은 이 세 종목에 대한 매수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7월 29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EU와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나름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증시가 많이 오르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무역 합의를 잘 한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EU는 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일본은 단일 국가이고 EU는 연합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EU 같은 경우는 1년에 미국에 6천억 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1,400억 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6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6천억을 투자하는 것과 1,400억 수출하는 국가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애초에 국가의 성장률과 규모 자체가 꽤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와중인데, 그죠? 그러한 와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 구입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EU가 협상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원래도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꽤나 높았던 연합이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미국산 LNG에 대한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어요. 실제로 늘리고 있던 와중이기도 했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미국산 LNG나 에너지가 뭐 중동이나 러시아보다 좀 저렴한 품목들도 꽤나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상부상조할 수 있는 카드를 확실하게 내밀고 LNG를 구매하겠다와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명목을 가지고 관세를 분명하게 낮춘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5%의 관세도 우리가 정말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수치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본과 EU의 협상을 동일선상에 두고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원래도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등 LNG를 팔고 싶어 했었고, 유럽은 그에 대한 수요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이게 협상의 선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사담이라면 사담이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조선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군사력 혹은 중국 견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LNG선에 대한 목적도 저는 꽤나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기도 해요. 그래서 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은 일본이랑 동일선상에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꽤나 협상의 선례를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어지는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트럼프는 아직 무역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15%에서 20% 사이의 관세가 부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럼 지금 기조로만 흘러간다고 하면은 20%까지 낮출 수도 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투자 금액 대비해서 약 7분의 1 수준으로 5%의 차이의 상호관세를 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너무나 큰 호재라고도, 타국 대비해서 호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버티니까 깎아주더라,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한국에도 좀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한국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서 분석하는 게 더욱 현명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호재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7월 29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신규 회원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잡으면 되느냐,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지금 우리가 1차 매수를 해야 할 종목은 7월 22일 날 저희가 1차 매수를 한 라는 종목입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VIP 회원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창구에서 저희가 매매한 결과를 투명하게 올려두는 곳이고, VIP 추천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라 비중을 실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와 전략표를 올려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7월 22일 마지막에 들어간 이 종목이 어떤 관점을 가진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은 지금 1차 매수가 진행되면 된다, 오늘 1차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거는 지금 1차 매수가랑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1차 매수가 되어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2차 매수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곧 실행하려고 이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에 2차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진행이 되면 될 것이고,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어도 상관없다. 가뜩이나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재료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장세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와 반도체를 우리가 맞물려서 생각해본다면 접점은 당연히 HBM4에 대한 부각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한 7% 정도 수익권이라서 제가 매수를 권장드리긴 조금 모호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6월 4일날 저희가 진입한 하는 종목, 이것도 저희가 꽤나 괜찮은 수익권이 유지가 되었지만 매도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1차 매수가가 18,630원이에요. 이것도 사실 3% 수익권이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한 0.5%에서 1%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1차 매수가랑 큰 괴리가 안 느껴지는 선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담아두어야 할 신규 중장기 종목,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종목은 3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고 있는 게 물론 있기야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AP의 포트와 결을 맞추어 간다,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은 이 3종목에 대한 매수가 가장 적합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이니까 그냥 현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 위에만 올라탄다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분명한 상승이 확인되었던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 위로 올라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 평선도 이제 뚫어내고 있는 관점이니까 지금 자리를 맥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에서 지금 이런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약 10% 정도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는데 차분하게 목표가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양대 증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 공시에 대해서 왜 큰 의미를 두고 있냐면은, 이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공시가 확인된 테슬라의 AI6라는 칩에 대해서는 GAA 공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AA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3나노부터 GAA 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3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원래 꽤나 좀 문제였다면 문제였지만
기대였고 우려감이라면 우려감이었는데 이에 대한 수율이 좀 많이 올라온 것을 방증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계약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는 기대감 실린 발언들을 조금 했다면은 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수율이 더 올라가거나 안정적인 납품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납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뜩이나 AI5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만 TSMC는 지금 공급을 늘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적인 호재거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보유 종목과 관련해가지고도 어제 저희 포트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왜 주목을 하고 있었는지, 하반기에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제 저희 보유 종목들도 꽤나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 장세가 연출이 다시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호재거리나 부각될 수 있는 재료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불을 지펴주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포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준비 잘 해두었다. 우리가 3월 4월달에 매집 열심히 해가지고 6월달에 잘 팔아먹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6월달 7월달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AI와 반도체의 결로, 그 결대로 하반기에 또 이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서 잘 팔아먹을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난주까지 준비 열심히 잘 해두었고 그에 대한 매집을 이어가면 되는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이어서 저희 보유 종목들 실적도 하나 두 개 예정일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방송에서는 실적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실적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이 종목의 실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테마가 있죠. 이 테마의 실적을 함께 바라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 종목의 실적이 잘 나왔어 못 나왔어가 아니라 테마 내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와 포지션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기 실적이 발표된 것들을 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원래 이 기업 대비는 영업이익률이 밀렸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숫자로 증명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는 이 테마의 실적을 모두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보유 종목 실적이 발표가 돼서 이게 아니라 이 기업은 어땠는데 이 기업은 어떻더라,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수익률도 수익률이겠지만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관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식을 좀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분간 방송은 좀 유의미 있게 잘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일본의 관세 협상은 좀 여러모로 실패한 관세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컨텐츠로 올라가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뭐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자, 팩트는 바로 잡고 갑시다. 제가 왜 그 협상이 실패작이라고 느끼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미 수출 규모가 관세 금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최소 1,400억 달러를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약 350억 달러가 될 거고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210억 달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를 줄인 거니까 일본은 1년에 140억 달러를 줄인 거잖아요. 일본이 그럼 이 14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단행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미국에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 5,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투자 규모나 기준에 대한 간극이 있기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니네 정부가 책임지고 돈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보증을 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500억 달러, 물론 투자니까 수익성이 있기야 있겠지만 예상 수익률 하나 없는 트럼프가 어떻게 자금을 집행할지, 그리고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는 5,500억 달러를 한 거예요. 이 140억 달러를 깎기 위해서. 그럼 이걸 메우려면은 얼마가 걸려요? 39년 걸리네요. 39년 걸리네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5,500억 달러를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게 어떤 자금이랑 합쳐질지, 어떻게 쓰일지, 수익이 얼마나 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은 그냥 이거에 대한 1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국익이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래스카 투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먼저 발벗고 투자하지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내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유럽이랑 비교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랑은 규모가 아예 다릅니다. 유럽연합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래, 이 숫자만 보면 규모가 비슷한 거는 맞겠죠. 근데 그 제반 사항들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미국에 1년에 6천억 달러를 수출하는 연합이랑 1년에 1,4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국가랑 어떻게 이 규모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국에 안 붙으면 뭐 되는 상황이니까, 큰일 나니까 손해 계산하지 말고 미국에 붙어야 한다. 그게 외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면 협상을 왜 합니까? 트럼프의 모든 요구사항을 결국 다 들어주면서
앉아서 깎는 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명목이 협상이지 그냥 트럼프 장난에 놀아나는 수준인 거죠. 한국도 물론 맞춰주면 되기야 되겠지. 미국 지금 대한민국에 4천억 달러 요구하더라고요. 한화 기준 550조. 한국의 작년 총 지출이 650조고 지금 국가 채무가 1,300조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나 있겠죠, 둘 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무조건 네 말이 맞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아니라 협상이라는 명목을 놓고 보았을 때 일본이랑 지금 이렇게 비교선상을 두고 한다는 거에 언론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지금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밥벌이가 걸린 만큼. 그렇기에 대한민국도 지금 피를 최대한 덜 보고 관세를 깎기 위해서 다른 카드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협상의 과정인 거지, 트럼프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맞추는 게 협상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식 잘들 쓰고 계신가요? 종목들 잘 포착되는지, 지금 돌파가 나오는 수급이 몰리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록스가 시가 부근부터 떴겠네요. 거래대가 몰리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을 것 같네요. 이런 자리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탕 터져주는 그런 반전 나왔을 것 같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검색식을 조금 더 고급지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차트의 관점을 넣어도 상관없는데, 제 생각에는 거래량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쪼이면서 종목들을 좀 많이 안 나오게 해보세요. 각자가 판단하는 매매 기준이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을 넣으면 훨씬 멋진 검색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